처음 6개월은 네. 호두 농장에서 호두를 생산했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퇴사를 해야겠다. 수익도 작년에 드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숲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숲 해설가 수비아이 김포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숲 해설가라는 게 되게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보통 미술관에 가면 미술 작품들을 막 설명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연에 가서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설해 주는 사람을 이제 숲 해설가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냥 자연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등산도 많이 가고 방학 때 막 일주일씩 캠핑 가기도 하고 시골에서 일도 많이 했었고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서 평소부터 친근한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이거를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못 느꼈을 것 같은데. 입시 지원할 때 과들을 탐색을 하잖아요. 네네. 탐색을 하는데 과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무를 딱 설명해 주는 사진이 딱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꽂힌 거예요. 일생의 진로를 정해야 되는 그 사진 한 타이밍에서. 장으로 거기 꽂혀가지고 나도 대학에 가면 나무들 보면서 공부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원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배우게 됐죠.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바로 회사 입사하신 건가요? 네, 졸업하자마자 바로 회사에 들어갔고 회사가 작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어떤 곳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SK 임업이라고 임업 회사 중에는 아마 가장 큰 회사입니다. 공부를 되게 잘하셨나 보네요. 성적은 네,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기기 졸업을 하고 바로 합격을 해가지고 근데 되게 짧게 다녔어요. 1년 다니고 네.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네. 호두 농장에서 호두를 생산했었어요. SK임업이 호두의 가장 큰 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천안에서 호두 농장을 굉장히 크게 했고 거기 마을 사람들이랑 협업해가지고 제가 막 호두를 포장해서 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호두 까기도 하고 호두 농장을 비료도 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 다음 6개월은 이제 연수원을 충주로 옮기면서 거기서 이제 숲 해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산속에서 사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죠. 연수원도 산속에 있어서 거기서 지냈었고 호두 농장 일할 때도 산속에서 살았거든요. 고향이 대구시인데 산속에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다른 점이 많았죠. 운전할 때 길로 걸어 다니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네. 시골에는 아무렇게나 걸어 다니시니까 그렇죠. 되게 조심조심 운전해야 되고. 근데 되게 좋은 점이 있었어요. 환경이 좋다 보니까 아침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상쾌하고. 그래서 좀 여유를 확실히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SK라는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기업인데 아, 그렇죠. 대기업을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나오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들어갈 때 되게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엄청 좋아하셨어요? 네, 엄청 좋아하셨었는데 나올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산속 생활이 막 싫어서 퇴사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일하는데도 그렇게 힘들다고 못 느꼈었고 편하고 좋았는데 그냥 저는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젊었을 때 좀 더 해보자. 조기 졸업하고 나서 바로 퇴사를 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였거든요. 네. 25에서 6살까지 회사를 다녔으니까 너무 어린 나이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해야겠다 하다가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 다니면서 퇴사를 계획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일단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여행을 하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했었거든요. 유럽 여행 가면 뭐 맥주를 마셔본다거나 네네. 축구를 보러 그렇죠. 간다거나 건축 양식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저는 여행을 갔는데 계속 자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꽃 사진만 계속 찍고 있고 그래서 친구들 막 외국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네. 외국 친구들이 너는 어디 가자고 하면 자꾸 꽃에 멈춰가지고 안 간다고 이상하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 갔을 때는 현지 숲해설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고 그랬었어요. 그걸 보고 아 내가 자연을 계속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걸 느껴가지고 돌아와서 자연과 관련된 일을 좀 해보자. 숲해설가를 계속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숲 해설가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엔 어떠셨어요?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지 않은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일이니까 네. 그래도 계속 하면서 더 많이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이끄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좀 힘들더라도 저를 시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숲 해설에 관심 갖고 일자리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또 힐링을 했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숲 해설가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건지. 일단 가장 큰 매력은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걸 좀 좋아해요. 뭔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하는 거. 사람들이 이 숲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면은 아 정말 그래요? 하면서 와 진짜 감동이다. 그렇게 리액션을 하는 걸 보면은 엄청 쾌감이 거기서 희열을 얻으시는 거구나. 네네. 거기서 정말 희열을 얻습니다.
그러면 숲해설가를 찾는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통 대부분 이제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은 숲 해설가가 알려져가지고 네. 숲에 갔을 때 그냥 걷는 것보다 해설가랑 가면 더 좋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런 분들이 찾아서 이야기를 들으시죠. 그러면 가다가 어떤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쵸, 그런 그쵸. 식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역사나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씩 오. 하고, 영상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지금 주된 그 수입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입원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큼직한 것만 말씀드리면 유튜브 수익이 있고요. 제가 이 숲해설로 돈을 벌기 전에는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강의를 했었어요. 유튜브 강의 수익이 있고요. 오프라인 숲해설 수익이 있고, 또 영상 제작, 동영상을 만드니까 영상을 외주로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서 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엔잡러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대기업을 그만두시고 나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는 좀 만족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후회한 적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쵸. 근데 가끔씩 이렇게 여유로움을 느낄 때 좋은 것 같아요. 비전을 보고 하는 거니까, 해설하면서 느끼는 보람, 이런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게 생각하고, 수익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진다면 더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면 부모님은 좀 반응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대기업 퇴사한다 했을 때는. 부모님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믿어주셨어요.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건가, 나는 다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만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회사 일보다 훨씬 더 보람이, 성취감이 한 10배는 넘지 않을까. 수익도 작년에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야. 초봉을 넘어섰기 때문에. 대단하시네요. 근데 올해는 또 몰라요. 내년엔 또 모르고. 그러면 동민님의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 막 엄청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해설가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숲해설의 매력을 알게 되셔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과 자연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